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혹시 집 안 어딘가에 오래된 한국 동전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서랍 속 작은 상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동전 모음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사용하다가 그냥 잊어버린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동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1983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50원 동전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숫자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해주세요. 지금부터 집에 있는 오래된 동전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래된 동전은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날짜, 상태, 세부적인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수집가들이 얼마나 희귀하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특히 1983년 50원은 그냥 평범한 동전 하나로만 볼 수 없는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태의 50원 동전은 1983년 1월 15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농업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쌀 이삭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디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전을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의 동전 디자인에는 그 시대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쌀은 한국의 역사와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50원짜리 금속 조각에 새겨진 쌀 이삭 하나도 단순한 장식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크기를 직접 비교해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3년 50원은 지름 약 21.6mm, 무게 약 4.26g입니다. 재질은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로 이루어진 니켈 황동 계열입니다. 즉,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아주 작고 가벼운 평범한 동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집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동전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동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집 시장에서는 오래된 동전이라도 심하게 닳았거나 긁혔거나 표면이 손상되어 있다면 특별한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연도의 같은 종류의 동전이라도 거의 사용되지 않은 듯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전 표면에 원래 디테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쌀 이삭의 선명한 부분, 숫자 50의 모양, 한글로 표시된 글자의 세부적인 형태, 그리고 동전 가장자리의 톱니 모양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83년 50원에는 단순히 연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차이와 다이 변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동전 수집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동전처럼 보여도 확대해서 보면 글자의 굵기나 숫자의 배치, 세부적인 모양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바로 닦아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짝반짝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동전을 강한 세제로 씻거나 금속 광택제로 문지르면 오히려 수집 가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표면 상태 자체가 동전의 역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1983년 50원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상 1983년 50원은 약 5천만 개가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동전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희귀한 동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발행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동전들은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고 떨어지고 긁히고 닳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는 동전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랍이나 오래된 동전통에서 발견하는 1983년 50원 대부분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실제로 사용된 흔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동전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다면, 만약 쌀 이삭의 세부적인 선이 거의 그대로 살아있다면,
만약 숫자와 글자의 모서리가 강하게 살아있고 표면에 심각한 마모가 없다면,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동전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제작상의 특징까지 발견된다면, 그 순간부터 단순한 50원짜리 동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동전이 정말 1983년 동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연도는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동전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숫자를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서랍을 열고 찾기 전에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동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와 일반적인 1983년 50원과 특별한 상태의 동전을 구별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동전 몇 개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서랍 속 작은 상자, 오래된 지갑, 부모님께 물려받은 물건들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둔 동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동전을 보면 그냥 오래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동전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 500원 주화, 그리고 1984년에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1984년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잠시 다른 일을 멈추고 앞뒤를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1984년 동전이라고 해서 모든 동전의 가치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전은 거의 액면가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특정한 조건을 가진 동전은 수집가들에게 완전히 다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가치가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동전이 단순한 동전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동전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4년.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달랐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도 달랐으며 하루하루의 생활 방식 자체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머니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작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물건을 사고 교통비를 내고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지출을 할 때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화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전을 손에 쥐었습니다. 학생도 사용했고, 직장인도 사용했고, 부모님도 사용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사용했습니다. 동전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에는 작은 흠집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광택이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흔적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이 오늘날 수집가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전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984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동전이 자동으로 고가의 희귀주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동전의 상태, 보존 정도,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특징, 표면의 세부적인 모습, 그리고 수집 시장에서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처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먼저 깨끗하게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전이 더러워 보이면 천이나 세제로 닦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집품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표면의 상태 자체가 동전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문지르면 미세한 극힘이 생길 수 있고 원래 가지고 있던 표면의 특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먼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연도입니다. 동전의 작은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네 숫자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문양이 지나치게 흐릿하지 않은지, 글자의 형태가 이상하지 않은지, 숫자 주변에 특이한 흔적은 없는지, 테두리의 형태가 정상적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동전 수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동전 사이에서 아주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단순한 점 하나, 선 하나, 글자 하나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수집가에게는 그런 작은 차이가 동전의 정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특이한 현상은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모든 이상한 모양이 희귀 오류 동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동전과 실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면서 생긴 깊은 극힘이나 충격으로 눌린 부분은 특별한 희귀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독특한 특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 500원 주화를 발견했다면 단순히 오래됐으니까 비싸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존 상태입니다. 같은 연도, 같은 종류의 동전이라도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주머니와 지갑 속에서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동전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수집가가 바라보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에 흠집이 거의 없고 원래의 디테일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동전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동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오래된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팔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빛을 비스듬하게 비춰보면서 표면을 관찰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차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전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984년에 누군가의 손에 처음 들어갔던 동전이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전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일 수도 있고, 상점일 수도 있고, 버스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손을 거친 뒤 어느 순간 서랍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한 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4년 대한민국 500원 주화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가 특별히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가치가 거론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치 공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1984년 500원짜리 동전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동전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서 수집가들이 실제로 어떤 특징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동전과 특별한 동전을 구분할 때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84년 500원 주화를 손에 올려놓고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오래된 500원짜리 동전 아닌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동전의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동전 수집의 세계에서는 첫인상보다 세부적인 관찰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동전이라면 표면에 흔적이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흔적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흔적은 단순한 사용 흔적일 수 있고, 어떤 흔적은 보관 과정에서 생긴 손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4년 500원 주화를 살펴볼 때 먼저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전체적인 표면입니다. 동전을 빛 아래에 놓고 살짝 기울여 보십시오. 정면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선이나 표면의 변화가 빛을 움직였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선이 희귀한 오류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머니 속에서 다른 동전들과 부딪히면서 생긴 작은 흠집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집가들은 단순히 이상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희귀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흔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주변 디자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동전과 특별한 동전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디테일입니다. 동전의 문양과 숫자, 글자 그리고 테두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용량이 많았던 동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부분부터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선명했던 디자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작은 디테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량이 적었거나 오랫동안 잘 보관된 동전은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이 더 뚜렷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수집가가 동전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세척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전이 검게 변하거나 얼룩이 생겨 있으면 사람들은 새 것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집품의 세계에서는 반짝인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강하게 문지르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해 세척하면 표면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의 표면이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1984년 500원 주화를 발견했다면 가능하면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동전의 테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전을 옆으로 돌려서 가장자리를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테두리가 일정한지, 눈에 띄게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 동전이라면 특정 부분의 형태가 일반적인 동전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순히 테두리가 찌그러졌다고 해서 희귀 오류 주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중 강한 충격을 받은 동전도 가장자리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조 과정에서 생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다른 부분과 전체적인 형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전 수집의 재미가 시작됩니다. 같은 연도의 동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숫자의 모양은 어떤지, 글자의 간격은 어떤지, 문양은 얼마나 선명한지, 테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한 개만 볼 때는 이상한지 정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동전을 여러 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이 방법은 오래된 동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전의 가치는 단순히 오래된 금속이라는 이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집가들이 원하는 것은 역사성과 희소성, 상태 그리고 실제 수집 시장에서의 관심이 결합된 동전입니다. 어떤 동전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흔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동전이라도 매우 특이한 제조 특징이나 극히 좋은 보존 상태 때문에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전 수집이 단순히 연도만 보는 게임이 아닌 이유입니다. 1984년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이 만들어졌던 시대를 생각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산업이 성장했고 도시의 모습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역시 이전 세대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500원 동전은 바로 그런 변화 속에서 실제 사람들의 일상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오래된 물건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동전은 특별한 역사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사용되는 일상적인 화폐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몇 년 뒤에도 자신이 사용했던 동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평범했던 물건이 어느 순간 수집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의 생활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특별한 감정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동전에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의 흔적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어린 시절 사용했던 동전일 수도 있습니다. 1984년이라는 숫자를 보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거리, 상점, 학교, 버스, 시장 그리고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들. 동전 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동전의 가치는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개인적인 추억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한 추억의 가치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1984년 500원 주화 중에서 어떤 동전이 수집가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상태와 희소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등장합니다. 만약 동전의 표면이 매우 선명하고 마모가 적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동전과 비교했을 때 제조 과정과 관련된 특이한 특징이 확인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특징과 함께 뛰어난 보존 상태까지 갖추고 있다면 수집가에게 훨씬 흥미로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비슷한 동전이 같은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동전의 정확한 상태와